여러분들 오늘 61.5K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이게 이번 반등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 61.5K 아래 구간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롱포지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위에는 63K 부근에서 상당히 강한 저항이 겹쳐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위로는 겹저항, 아래로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61.5K 이 아래의 롱 물량을 먼저 정리하고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62K 이거 이탈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1.5K 이 유동성 먹으러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구간을 체크는 못했지만 결국에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유동성을 먹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딱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돌파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유동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번 반등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기준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롱을 볼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효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로 62K를 지켰으니까 63K 돌파가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런 숫자만 보일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가격보다 이 구조 자체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을 만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추세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는 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을 모두 이기는 양봉이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까지 줄어든 이 상황에서 곧바로 반등에 성공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지금은 이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이 반등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지금 절대로 추격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익절과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 저항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따가 말씀드릴 이럴 저항대들은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익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새벽 3시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자, 해당 내용도 보시게 되면 다수 위원이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나와져 있죠. 자, 많은 분들이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비트코인이 바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내용이죠. 이번 회의록에서 자,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핵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이번 회의록에서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고 있었고 당장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될 가능성, 이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유지가 됐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이 강한 완화 신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올 이유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벌써 51%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록 때 딱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커진 건 아니지만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잘 버텼다 정도일 뿐이지 이게 반등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기술적인 반등과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같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차트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뉴스들, 이 연준의 방향성들은 결국에 큰 모습, 큰 방향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속도를 붙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회의록보다 이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어디를 돌파하는지 또는 내려오면서 어디에 유동성을 먹어주는지 그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4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4시간 봉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이 추세선을 밟지 않고 올라오니까 추세가 또다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63K만 넘으면 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해주시던데 저는 오히려 63K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익절을 고려할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단순히 가격 하나가 절대 아니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간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는 익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일단 1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4시간 봉상의 FBG 이 하단 라인에서 또 저항을 맞았었죠. 이런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는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 딱 보이실 텐데 62.9K를 딱 돌파를 하는 순간 이 63K 이상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울 때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또다시 아래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4시간 봉상의 뭐 FBG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박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FBG는 급등이나 급락을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런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올라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항이나 지지로 딱 형성이 되다가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구간에서는 익절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63K 부근까지 올라오면 이게 또다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 좋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익절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겹저항들 이런 음봉이 터져나온 이런 자리들에서는 결국에 세력들이 한번 흔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뭐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흔들기를 보여주면서 가는 게 세력들의 이 패턴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번엔 돌파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타는 순간 세력들이 또 흔들면서 가니까 뭐 우리는 절대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63K 그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는 수익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63K를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조정이 세게 온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4시간봉 기준으로 FBG의 중단부인 63K 그 이상까지 그냥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 위에서 안착하면서 이 FBG가 사라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저 역시 그때는 공격적으로 롱 관점으로 전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 지금은 63K를 돌파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돌파하고 나서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작은 프레임인 이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는 이 1시간 봉상의 FBG 상단에서 멈춰 있다가 지금 딱 올라타기 시작하더니 이 1시간 봉상의 FBG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사라졌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자들의 힘이 조금씩 붙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런 구간들을 괜히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62K와 61.5K 이 구간을 버텨주면 반등의 질과 반등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제가 어제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죠. 62K 한번 건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 버티게 된다면 반등의 질과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저는 명확하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딱 점심시간쯤에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시 30분이니까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61.5K 해당 구간까지 찍지 않는 모습을 새벽 시간에 딱 봤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가 딱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죠. 12시까지는 조금씩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강조드린 62K 한 차례 돌파하고 눌림자리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롱 포지션 한번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익절 자리는 명확했죠. 자, 62.5K 어디인가요? 자, 바로 1시간 봉상의 FBG 구간 이 상단 라인까지만 노려본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최저점 못 맞춘다. 최고점 못 맞춘다. 여기가 최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최고점 말고 이런 발목이나 무릎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정수리에서 팔생방 말고 어깨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라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저에게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딱 보내주신 건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모든 변동성을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정말 이런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딱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의 7월달의 수익이 남달라 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봉을 보면서 조금 더 단기적인 그런 성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입 타이밍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4시간 봉만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확인을 1시간 봉과
15분봉 이런 걸 보면서 딱 대응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62K를 돌파를 보여주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매물대는 일단 매도세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은 어디 자리에 위치해 있나요? 4시간 봉도 그렇고 1시간 봉도 그렇고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 기준선과 이 고점 추세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중간부에서 흔들기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은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직 4시간 봉상의 FBG 구간까지는 못 올라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익절 준비를 일단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해당 구간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은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착이 중요하다. 근데 뭐 아직 1시간 봉이 마무리도 안 됐고 4시간 봉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 그래서 청산 히트맵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이번에 딱 올라타기 시작하더니 숏 물량들이 이렇게 대거 청산이 됐습니다. 노란색으로 잡혀 있는 자리들이 숏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되는 그런 자리죠. 밑에는 롱 유동성이 청산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위로 향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63K는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63K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는 익절을 준비하고 나서 추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숏 물량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지금 터졌다라는 것인데 자,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61.5K라는 이 가격을 한 번이라도 이탈을 시켰다면 여기서 비중을 많이 들고 갈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밑에 구간 딱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이 61.3K에서 61.5K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물량, 이 위에 있는 숏 물량들을 일단 청산시켰습니다. 청산시켰는데 위에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이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인데 세력들이 이걸 곧바로 올라간다. 저는 물론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 제가 세력의 입장이라면 숏 물량에 대한 이 유동성을 먹어줬으니까 해당 구간에 대해서 롱 물량들을 털고 가야 그나마 이 구간들을 이런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싸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요. 결국에 해당 자리까지는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계속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61.5K와 61.3K 이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익은 좀 수익은 높일 수 있고 손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이 구간이 올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 구간에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 라인까지 이 구간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양봉 흐름이 딱 하나로 딱 마감이 되게 된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위에서 또 베팅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양봉이 터져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롱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안착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매수세의 힘이 얼마나 붙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지금 장세는 추경 매수하는 순간 이렇게 또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경 매수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방향을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만 대응하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61.5K. 자, 만약에 이거 이탈하고 나서 61.3K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롱 유동성을 가장 먹기 위한 그런 자리가 해당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61.5K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고 던질 자리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과정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63K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자리이고 숏 물량들이 최근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올라오면서 숏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63K만 돌파를 하더라도 이제는 매도세가 한 번쯤은 크게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구간, 이 익절 구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이런 흐름이 언제 나올지 저도 가늠하기가 어렵죠. 자, 물론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관점이 정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한계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이거 63K까지 가니까 롱 한번 먹어보자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관점이 막 바뀌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제 관점을 무효화하고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에는 이렇게 관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반등의 한계치는 저는 63K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63K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정말 61.5K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